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그 후일담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국무회의가 당시에 오전 10시에 원래 예정이 돼 있다가 12월 31일에 나중에 오후 4시 30분으로 고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고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원고와 임명하지 않는 원고 두 개를 써놓고 이제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최상목의 결정 되게 여전히 지금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 무슨 상황을 기다리면서 그럼 두 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신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이제 아마 그런데 임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은 했을 텐데 그거를 그 당일에 가지고 딱 국무회에 들어가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게 혼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둔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 했을 텐데 이거를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상당히 상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오늘 신년사 하면서 최상목 대행 지금 상당히 두둔해주고 옹호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약간 이제 고신 같은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 했던 것 같고 결국은 오늘 그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 많은 언론들이 지금 다 후회담으로 뭐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다 쓰레기들이구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 뒤에 우리 좀 얘기하겠지만은 이 대통령 수석들 그리고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가 실장들 이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지금 다 사표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게 지금 총선에 졌을 때 한번 다 사표 다 냈는데 수리가 안 됐고 비상계엄 직후에 다 냈는데 안 됐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사표. 근데 앞에 두 개는 이해가 갑니다. 논리적으로 워낙 큰 일이니까 그거를 맞아. 수리를 안 하고 인적쇄신을 안 한 윤석열이 문제죠 사실은. 근데 세 번째는 말이 되나요? 이거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거 윤석열 졸개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진짜 지상파에서도 쌍욕이 나오다가 참는다 막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여기서는 해도 됩니다. 쌍욕을 안 할 텐데 진짜 너무한다. 근데 이거를 최상목을 얕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너 내 밑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경제수석했잖아. 경제수석했잖아. 너 뭔데?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 지금 이거 네가 맘대로 이거 결정해. 약간 이런 게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 됐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정말 진짜 심각하다 이 사람. 저도 이 후일담 중에 재밌었던 게 언론 기사들이 이렇습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 시 후임 권한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 고위관계자 워딩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 원달러 환율이 외환 위기 수준인 1,500원대까지 치솟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이주호 체제가 넘길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이랬다는데 이주호 의문의 일패 당합니다 여기서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 임명한 거 자체가 위헌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헌법에 국회가 선출한 사람 3명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마치 비유하자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주는 거는 형식적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도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그 헌법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3명 중에 그냥 2명은 임명해 줄게. 근데 1명은 못 해줘.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무원의 그 영혼 없음? 거의 끝판왕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양쪽 다 눈치도 보고 뭐 자기 지금 업무도 힘들고 1인 3역이고 막 죽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쪽에서 버림받습니다. 지금 벌써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의 애완견 다루듯이 하거든요. 거의 지금 그렇게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그렇다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면제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되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고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는 최악의 결과를 저는 최상목 대행이 당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냐? 원칙대로 했었어야죠. 계엄도 원칙대로 말렸으면 본인이 떳떳하잖아요. 그러면은 권한대행 하면서도 원칙대로 해 나갔으면 윤석열 체포집 벌써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처벌하자 이런 얘기 잘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어중간해가지고 또 처벌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그 큰 사안들에 가려가지고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엄청난 큰 일들이 중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저는 이 보도 보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게 뭐 하는 데냐면은 한국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
이 연구원에서 책을 최근에 출간을 한 겁니다. 작년 11월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냐? 일제 식민지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육부 산하 기관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작년 여름쯤에 이런 역사와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에 뉴라이트들이 때로 몰려온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독립기념관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문제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았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냥 단순히 우려만 됐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일제 식민지 네.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거를 한국학 그러니까 한국학이라는 이런 이제 중앙연구원이라는 공식기관에서 이거를 배포를 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빼박인 거예요. 빼박. 네. 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나중에 철회가 되고 예를 들면 수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본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테고 야 너 거봐 너희 나라 공식 기관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 왜 이거를 인정을 안 해라고 하면서 식민지배 정당성을 이제 설파를 하는데 굉장히 큰 일본한테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친일이구나 진짜 이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친일이구나.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네. 끼친 해악이 이게 진짜 대대만 손손 이게 이게 끼치는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진짜. 11월에 한국경제사 개관이라는 제목의 영문판 원서를 발간한 건데 조선왕조와 달리 총독부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독립 이후 일본과 경제 관계가 단절된 후 한국의 산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결국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있잖아요. 일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개화가 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들을 지금 21세기 대명청지 한국의 그런 말 그대로 국책 연구기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내서 배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잖아요. 친일로 시작해서 이제 매국으로 끝을 난다. 그러니까 매국으로 끝이 나는 건데 친일과 매국에 이어서 이자들은 내란을 한 세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고도 남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윤석열 이 시대를 끝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또 산적해 있는데 이런 외교 문제, 또 역사 문제, 또 여러 가지 한일 관계 풀어야 될 문제들 되게 산적해졌고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윤석열 체포가 정말 한시가 급한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아예 매국 집단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야, 이걸 번역해가지고 배포까지 한 거예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그게 뒤늦게 알려져가지고 와. 아마도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된 근데 건데. 국민들이 놀라지를 않잖아요. 그냥 이럴 것 같았어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심각한 이게 거죠. 참 사실은 해외 배포를 이렇게 한해 볼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국어로 적은 게 아니고 영문판까지 굳이 친절하게 일본의 기여를 설파해 준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원래 네. 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정확하게는 한국에 관련돼서 한국의 역사나 한국의 문화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해외 학자라든지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해외 네, 기관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데를 지원을 해주는 그렇구나.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성격 그래야지 한국에 그때서 해외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지 또 이런 것들이 국익에 도움이 네.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거는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원래는 그 지능기관이지 그렇구나. 본인들이 네.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런 거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제가 도움을 줬네 안 줬네 이런 내용을 굳이 들이밀 필요도 없는 건데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된 이유를 잘 아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윤석열이 임명을 한 거를 뉴라이트인 나를 임명을 했다라는 거는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렇게 전 세계 만방에 알리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 사람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잘라야 돼. 그러니까 진짜 네. 큰일이다 진짜 이거. 알겠습니다. 여하간 이제 보니까 체포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좀 현장에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하간 윤석열의 상대로 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의 8인 조기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도 그 조기 대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것 같고 그러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해봐야 되는데 김일 평론가님은 최근에 신년 여론조사 많이 봤을 텐데 네. 좀 어떤 생각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보수의 이제 고만고만 한 사람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 한 명이 안 되더라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대선판은 사실은 지금 신년 여론조사로 보기에는 좀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그 여론조사 2017년 것 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홍준표가 당시에 여론조사로 15가 나왔는데 실제 까보니까 24가 나왔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 쪽에 이제 희망 회로를 이제 그래요? 돌려주는 뭐 이런 것도 막 있기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예단할 필요 없고 지금은 일단 탄핵에 집중할 때다 빨리 깜빵 그 윤석열 쳐놓고 대선은 솔직히 나중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거기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대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근데 조선일보가 딱 오늘 태세 전환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국힘이 항상 보면은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고 아침에 쫙 읽은 다음에 그대로 거의 가요. 원용을 해서. 예. 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제 조선일보를 항상 유심히 보는데 이게 조선은 이미 윤석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마라 거의 이 논조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조피니스 칼럼 보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법원은 빨리 이재명 2월 15일 이전에 빨리 이재명 2심을 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의 논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그 윤석열 가지고 붙들고 하지 말고 그쪽으로 이제 공략해라 이제 그쪽으로 나와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이 흘러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도 우리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데스노트 좀 있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 네. 보면 국민의힘을 이제 좀비로 비유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근데 좀비가 대선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고 살아나고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고 완전히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가담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윤석열을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막지 못했거나 다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바깥에 있는 이준석 의원조차도 국민의힘 세력들 데려다가 한번 대선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뭐 3자 대결로는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단일화하면 단일화하겠죠. 예. 누구랑 합니까? 민주당이랑은 죽었다 깨도 민주당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했다가 한동훈 맞아요. 얘기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아요. 국민들 눈에는 뻔히 보여요. 김상홍 얘기했다가 뻔히 뭐.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 여기에 정말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사태를 초래했거나 이 사태에 관여했거나 못 막았던 사람들이 다음 권력 노름을 미리 샴페인을 터트리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정말 면목 없는 일이고 너무나도 뻔뻔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나 나와서 그 당 가져가세요. 윤상현 의원이 가져가려고 지금 저기 한남동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오세훈 시장이든 홍준표 시장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그 당을 접수하려면 네. 이미 한 발 늦었다. 윤상현이 아니, 근데- 빨랐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또 이거 곁가지 같은 건데 홍준표 시장이 그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에 맞아요. 세웠는데 예. 그게 박정희가 아니라 홍준표랑 똑같이 생겼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맞아. 아, 사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 아니 두 분의 외모는 상당히 다른데 안경 완전히 끼고 안 다른데 끼고, 예. 은근히 예. 안경이 없는데 거기에 누가 네티즌이 안경을 딱 씌워 보니까 홍준표야? 홍준표랑 똑같아. 어. 그래서 지금 대구 사람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다 지금. 아 막 이거 이런 왜 홍준표 닮았냐? 왜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면서 왜 지 얼굴을 지금 해놨냐. 네. 이분이 근데 참 홍준표 시장은 제가 참 감히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온 우주와 온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정치인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가장 최악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지금도 보십시오. 이분의 뭐 논리 모순은 뭐 잡아내면 우리 필리버스터 방송해야 되는 거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에 반대한대요. 근데 조기 대선은 또 먼저 치고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 탄핵에 반대하는데 어떻게 조기 대선을 치릅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좌뇌 우뇌가 따로 놀면 안 네. 되는데 탄핵은 반대한다. 뭐 양아치다. 막 이래요. 방자하다. 근데 조기 대선 저 있습니다. 빨리 나오는데 이삿짐 쌉니다. 이게 차라리 윤상현이 난 것 같아요. 홍준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윤상현 논리 일관적이잖아요. 내란 DNA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내란 하잖아, 아니다. 대놓고. 예. 가서 절하면서 뭐 경의를 표한다나 어쩐다나. 네. 차라리 논리 일관성이라도 있어요. 근데 홍준표 이 시장은 정말 온 우주와 온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네. 최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네. 홍준표 같은 정치는 정말 저질 정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정말 저질입니다.